국가건축의 조정구 소장이라는 분이 설계한 아주 좋은 예죠. 낙낙헌이라고 은평 한옥마을에 있는 집이에요. 이 저층부의 기단 부분은 콘크리트로 만들었어요.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현대식 그 주차장을 집어넣고 거기에는 이제 밑에 지하 공간과 썬큰 가든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이제 입식 생활할 수 있는 현대 공간을 만들었고 그 위에 그 기단 위에 한옥을 앉혔죠. 그래서 양옥과 한옥이 이렇게 거칠게 결합된 게 아니고 기단 위에 한옥이 놓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그 한옥 그러니까 입식 생활과 좌식 생활이 조화롭게 공존을 할 수 있게 설계한 집이죠. 그러니까 저 집이 굉장히 저는 이제 성공적인 한옥의 변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죠. 한옥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완전 수공예품이에요. 하나하나 손으로 다 사람들이 이제 끼워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를테면 비용적인 것에서 굉장히 이제 좀 한계도 있고 그러면 이제 현대적인 그 재료로 한옥의 공간을 어떻게 구현할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죠.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것들이 이제 저런 집들인데, 가령 이제 누마루 공간을 좀 원형을 하고 처마 공간 뭐 이런 것들과 대청 마루를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 서양식 목 구조를 가지고 변형을 좀 해본 집들입니다. 간청제라는 집인데 저 집은 이제 지리산이 쭉 보이기 때문에 앞에 이제 누마루를 하나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들어오는 입구에 이제 대청마루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방들이 있죠. 서양식 목 구조로 그 한옥의 공간들만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한옥의 어떤 형태나 이런 것까지는 이제 성공적으로 하지는 못했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옥을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은평 이것도 이제 한옥마을에 있는 것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한옥을 지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의 생활이 한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공간들이 부족해요. 왜냐면 지금은 뭐 침실도 여러 개 있어야 되고 침대도 놔야 되고 거실도 있어야 되고 식당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정된 한옥의 이렇게 칸살과 한옥의 그 예산을 가지고는 이제 공간을 구현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집은 2층으로 만들고 이제 약간 지하 공간을 만들어서 입식 생활을 할 수 있게 이 집은 이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까 조정구 소장처럼 기단을 만들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제 안에 평면을 보면은 기역자로 된 안채에는 안방이 있고 앞에 이제 뭐 대청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들이 달려 있죠. 그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공간이 있고 그 2층에 이제 자녀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방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하에 서재와 이제 뭐 사람들이 오면은 있을 수 있는 썬큰 가든을 만들어서 이제 공간을 만들었죠. 그다음에 대문체에서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대문이 있고 이게 집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죠. 일본이나 중국은 남쪽으로 해서 들어가요. 남쪽으로 해서 정면으로 들어가면서 안채를 보면서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동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꺾어져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집이 대문을 열고 바로 보이지 않게 만드는 구조예요. 은평 한옥마을에 가면은 이제 한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거기에 가면은 그 많은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시에서 한옥을 만들어야 되고 약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지을 수 있는 좀 약간 저렴하게 해야 되기 위한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저희가 이제 지은 집 같은 경우는 2층과 썬큰 가든은 있는 지하를 만들면서 그 공간을 해결을 했고 아까 이제 조정구 소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기단을 만들고 그 위에 한옥을 올려놓으면서 현대생활과 한옥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실험을 많이 하면서 그 한옥이 현대적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적당한 가격에 그다음에 우리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이 담을 수 있는 한옥이 개발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전통 가옥 형태가 현대로 순조롭게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은 그 단절이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한옥과 우리나라의 그 옛날 도자기나 뭐 이런 것들이나 보물 이런 것들이 싹 없어졌죠. 어느 순간 그 한옥은 굉장히 낙후된 것이고 되게 못 사는 사람의 집이고 불편한 것이고 막 그런 식으로 주입이 돼가지고 한옥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좀 그 못 사는 사람 그다음에 양옥에 2층에 사는 사람은 되게 잘 사는 사람 약간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옥이 단절이 되고 그 사이에 발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뭐 200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한옥의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한옥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그 기간을 거치고 개량이 안 되다 보니 지금 아직은 그 한옥에 대한 현대적인 변형과 현대적인 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적용과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시기를 좀 지나면은 제가 보기엔 한 2, 3년 이내에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이나 중국처럼 그 전통의 주거 형태가 현대적으로 잘 변형이 된 그런 건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뭐 한옥은 한옥인데 한옥을 고친 집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주에 있는 조그만 한 10평 정도 되는 3칸짜리 집이었는데 낡아가지고 이제 주인은 안 살고 폐가로 남아있던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석가래나 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그 상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을 저희가 이렇게 이제 고쳤어요. 있는 마당을 좀 살리고 마루를 좀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부엌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부엌 창을 좀 바꾸고 안채에 마루에 저기 뜰을 좀 살렸죠. 뜰을 살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햇빛이 싹 들어오는 마루를 만들었고요. 원래 있었던 창을 그대로 살렸죠. 그다음에 이제 다락은 저런 식으로 좀 열어가지고 약간 누마루처럼 만들었죠. 그 다락에서 보면은 저 앞에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 부엌은 저런 식으로 좀 개량을 했고 아궁이는 이제 물론 지금 쓰지는 않지만 솥을 걸어놓고 약간 저런 식으로 이제 그 주인이 살면서 거기에 뭐 무슨 뭐 샤시를 달고 뭐 춥다고 뭘 치고 이러지 않아가지고 모든 부재가 되게 다 멀쩡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햇빛 들어오게 창을 좀 달고 이러면서 변형을 했더니 집이 굉장히 잘 살아나서 지금 저기 공간은 뭐 그 주인이 지금 되게 사람들하고 많이 쓰는 공간으로 이렇게 변환이 돼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 집을 한 3, 40년 되면은 이제 집을 부시죠. 사실은 집이 그렇게 금세 망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는 되게 약한 재료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 건축 재료 중에서 제일 오래가는 재료가 나무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보면 우리 천년된 집들 많이 보죠. 그러니까 나무가 습기나 불만 조심하면은 제일 오래 가죠. 사실은 콘크리트가 그거보다 훨씬 약해요. 콘크리트는 내구 연한이 한 100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무량수전 이런 것도 고려시대 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런 한옥이나 저런 것들이 뭐 사람들이 위험하다, 불난다, 뭐 습기 찬다, 뭐 이러면서 이제 뜯어버리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저걸 많이 살리고 쓰고 그러는데 지금 저 집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많은 집들도 이렇게 부수고 뭐 새로운 걸 지을 게 아니고 좀 살리면서 그다음에 그 오래된 집들과 오래된 동네가 갖고 있는 미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골목길이 갖고 있는 그 굉장히 도시적으로도 훌륭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골목길들이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 조선시대 초기에 생긴 골목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거기에 아파트를 지고 이러면서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 피막길, 그 피막길이 조선 초기의 길이에요. 피막길뿐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골목길들이 다 조선 초기에 생긴 길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조선 초기에 만든 숭례문이 허물어 그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전부 막 그 뭐 상복을 입고 소복 입고 가가지고 뭐 거기서 굿하고 뭐 제지 내고 울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피막길이 없어졌어요. 피막길도 사실은 숭례문만큼 중요한 어떤 그 서울의 상징이고 서울의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 피막길을 없앨 때는 사람들은 아무도 와서 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피막길을 없애고 결국 쓴 거는 그냥 건물 몇 동 쓴 거예요. 진짜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그게 개발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발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집에 갖고 있는 고려 청자를 엿장수한테 엿 몇 가닥하고 바꿔먹는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옥 뭐 혹은 우리나라의 집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뭐 석가래가 어떻고 뭐 기둥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과연 우리나라 내가 짓는 한옥 혹은 내가 보는 한옥이 이 자연과 어떻게 옆에 있는 산과 옆에 있는 들과 어떤 식으로 서로 공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시각으로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지을 때도 우리가 옆에 자연 없는 도시라면은 옆집과의 조화 혹은 동네와의 조화, 이 도시에서의 나의 의미,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생각이 들어가면서 한옥을 짓고 집을 지은다면은 도시도 살아나고 동네도 살아나고 심지어는 우리도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제가 봤던 한옥과 제가 봤던 우리나라의 이렇게 장점,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너무 긴 시간 길게 얘기를 드렸는데 뭐 감사드립니다.